안녕하세요. 저희 저스티스 서포터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군대 내 가혹행위와 악패습에 관한 질문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어느 군, 어느 부대에서 군복무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육군 강원도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공군에서 근무를 했고, 저는 경상북도 한 포병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육군의 논산의 모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복무하신 부대 내에서 가혹행위나 악패습을 경험하시거나 목격하신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병일 때는 신체적인 폭력 같은 건 많이 줄어든 상태였는데 주로 이제 선임병들이 주도하에 뭐 밤에 이제 신병 생활관에 와가지고 따로 교육을 한다는 목적하에 뭐 잠을 못 자게 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하는 좀 언어적인 폭력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패습으로는 뭐 사소한 것, 뭐 밥을 먹는 순서나 혹시 뭐 세탁기 돌리는 속도 같은 거, 순서 같은 거를 좀 선임병 위주로 하는 게 있었죠. 네, 뭐 악패습 같은 경우는 미리 뭐 조금 이거 후임자들이 어떤 근무 교대 같은 거에서 좀 일찍 와서 좀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는, 애가 뭐 그 정도도 뭐 큰 가혹행위는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선임들보다 일찍 기상하기, 선임들 빨래 빨아주기, 개서 선임들한테 주기 등이 있었습니다. 일단 앞에서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각 생활관 내에서는 이제 계급별로 이제 입영부터 병장까지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제 아침에 기상을 할 경우에 이제 가장 막내인 계급, 즉 입영인 친구가 이제 불을 켜고 이제 밤새 쳐있던 커튼을 이렇게 여는 그런 앞패습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부대의 특성상 이제 배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 먹었던 식기들, 즉 이제 음식들을 담았던 식기들을 치워야 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맨 밑에, 즉 입병부터 위 계급 순서대로 한 15명 정도 그걸 했었죠. 근데 저희 부대 인원이 한 25명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모든 인원이 다 했으면 이제 조금씩만 했어도 되는 걸 이제 15명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각자 더 많은 횟수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혹행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키가 작고 또 왜소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약간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렇게 올바른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걸 이제 악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병사가 있었죠. 혹시 그런 경우에 주위 병사들이나 간부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제 그런 거를 애초에 얘기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고요. 이게 문제가 되나 싶은 그런 것 때문에 병사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없었고, 간혹 얘기가 나와도 간부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게 선임이 후임을 관리하는 거다라고 해서 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다들 그냥 관습처럼 지나가는 분위기가 큽니다. 아무래도 군대라는 곳이 2년 동안 복무를 하고 그리고 모두가 입영부터 병장까지 거쳐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때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들 참으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앞패습의 경우, 즉 뭐 배식이나 아니면 아침에 뭐 불을 켜거나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병사들끼리 또는 뭐 간부들끼리도 그건 이제 좀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였고, 이제 가혹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괴롭히는 부분에 따라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병사들끼리는 저건 정말 아니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이제 간부들의 경우에는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죠. 혹시 그런 목격하신 사건 아니면 그런 일화 같은 경우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만약에 얘기가 되면 간부들이 선에서 웬만하면 끊는데, 만약에 좀 더 높은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냥 형식상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그냥 교육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약간 뭐 가혹행위나 뭐 악패습처럼 그런 심각한 사안은 아닌데 싸움 같은 거는 이제 바로바로 해결을 하죠. 근데 이런 뭐 약간 사소한 부조리들 그런 거는 이제 거의 뭐 해결을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저가 있었을 때.
제가 부대에 있을 때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가해자를 다른 대대로 전출시켰는데 그 피해자 병사는 저희 중대에 남아서 선임들의 눈치를 보면서 지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혹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괴롭힘을 당한 사람과 그 주위의 이제 병사들도 간부들한테 말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가혹행위를 한 병사가 이제 저희 밑에 계급에게 행하는 행동과 아니면 이제 간부들한테 행하는 행동이 좀 다를 경우에, 소위 말해서 이제 밑에 계급인 사람들한테는 되게 무시하고 행동을 좀 나쁘게 하지만 자기 상관과 간부들한테 예의 바르고 또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간부들은 사실 그걸 저에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군대 내 가혹행위나 악패습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교육은 뭐 많이 받죠. 그럼 있으시면 어떤 내용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나요? 보통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일주일을 아예 통째로 주간 인성교육이라고 빼요. 이제 그때 뭐 모든 병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같은 부대 안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강당에 모여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죠, 교육을. 일단은 강당에 일단 모여요. 그래가지고 한 300명 정도가 이제 모이면 이제 한 분이 오셔요. 어디서 뭐 일단 전문성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오셔서 대부분 이제 전역한 분들, 장교분들, 별을 못 따신 분들이 오셔서 이제 교육을 해주시는데, 그냥 저희 뭐 그냥 그냥 뻔한 이야기들 1시간, 2시간 정도 하고 이제 그냥 다들 뭐 이렇게 경청 잘 못하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제가 있었던 부대는 주기적으로 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주로 내용은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가해자가 받게 된 처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로 이제 강당 이런 데 모아넣어서 한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간부들이 앞에서 교육을 했는데, 주로 하는 교육 내용은 이제 그런 가혹행위와 거기에 뭐 성이나 속범죄도 포함이 있겠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떠한 징계를 받는지, 주로 징계에 대한 내용이 주로 그랬었어요. 그럼 말씀해주신 교육은 군대 내 가혹행위나 악패습과 같은 관습을 근절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강사가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드는 경우가 많고, 사소한 일이나 하는 경우 별로 없고, 또 사실 애초에 교육을 잘 열심히 안 들어요. 피곤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안 듣고, 부대원들끼리 얘기하는 경우도 결국은 선임병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조리 같은 거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죠. 뭐 어느 정도의 뭐 효과는 있겠죠. 이제 아예 안 하는 것보다야 그래도 좀 엄청 심각한 것들은 이제 하면 안 되는구나. 예를 들어 뭐 어떤 처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뭐 진짜 뭐 처벌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뭐 이런 수준을 넘어가면은 그건 진짜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주니까 뭐 실효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처벌 결과 자체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그 강의를 듣고 무서워서 후임들을 안 건드렸을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군대 내 악패습을 없애는 데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많은 인원을 그냥 강당에 모아놓고 간부 한두 분이 이제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당연히 집중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징계에 대한 부분, 즉 결과적인 얘기만 주로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대 내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가혹행위나 악패습을 근절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일단 가혹행위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언론에 노출이 된다거나 여러 처벌 같은 수위가 올라가면서 많이 없어졌는데, 악패습은 이제 좀 인식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그거에 의한 계급 사회와 악패습이 같이 따라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패습과
계급에 의한 그런 나누는 것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 그런 악패습이 결국은 병사들의 스트레스여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없애줄 수 있는 좀 그런 환경 처우 개선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네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좀 힘들 것 같네요. 네. 예. 왜냐면 일단은 너무 특수해요, 상황이. 너무 짧은 기간 동안의 징병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은 계급으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군대식의 어떤 제도식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관습을, 그런 악패습 같은 관습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나아가서 뭐 어떤 해결 방안은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뭐 좀 더 가혹한 처벌 뭐 이런 거는 뭐 단순히 뭐 막 좀 일찍 오게 시켰다 이런 걸로 막 처벌을 하긴 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는 이게 전체적인 이제 인식 개선이죠. 예. 전체적인 인식 개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더 나아가서 말하면 처우 개선인 게, 이게 약간 그 순서가 바뀐 게, 이 사람이 자기가 뭘 입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제대로 된 처우가 아닐 때는 조금 더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 또 필요하죠. 군대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친분이 쌓이게 되면 괴롭힘도 줄어들고 서로 운동하면서 친분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분들이 악배습을 없애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로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계급이 낮았을 때 그때 당했던 약간의 부조리를 계급이 올라가면 다시 되갚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즉 자기가 이제 본인이 계급이 낮았을 때 그 힘들었던 것에 대해 연민을 갖고 그러한 이제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또 받고 이제 그러는 게 좋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징계에 대한 내용 이런 것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해결하려면 본인들이 계급이 낮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연민에 대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